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고절 9번에서 11번 검정고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이 나오면 지문의 맨 끝에 작가와 제목을 체크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재종 씨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작품 분석을 들어간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할까요? 자, 첫사랑 들어가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가요? 멈추지 않았으랴 했다는 건 멈췄다는 거예요? 안 멈췄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답정 넣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법이 된다고요? 서리법이 되는 거예요. 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만큼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끊임없이 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도전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눈이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무슨 법이에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무슨 법이에요? 그쵸? 의인법이 되는 겁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에 뭐예요?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게 쌓이기 위해서는요. 떨어지는 눈도 있을 거고 여기서 쫑쫑쫑쫑 쌓이는 눈도 있었을 거죠. 그러면 쌓이려면 얼마나 많은 횟수가 필요하겠어요. 그쵸?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라고 했습니다. 감각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각 5가지 감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눈은 시각, 귀는 청각, 코는 후각, 맛은 미각, 느끼는 거는 촉각이라고 했는데 싸그락 싸그락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거는 무엇임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청각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남분분 춤추었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남분분은 막 꽃잎이 어지럽게 흩날리면서 어지럽게 이렇게 내리는 거를 이런 식으로 춤추었다고 표현했거든요. 무슨 감각이죠? 그쵸? 시각이죠. 그쵸?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그만큼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계속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그 실현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바람 한 자루 휘 불면 휘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눈꽃이 바람에 휘 날아가 버리듯이 사랑도 그만큼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햇솜이라고 했죠. 여기 2번이니까 여기 밑에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당해에 새로 난 솜을 말하죠. 햇살은 뭐예요? 쌀 맨 처음에 딱 나온 그 당해에 나온 쌀을 햇살이라고 하듯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주어낸다고 그랬어요. 이런 햇솜 같은 건 뭐예요? 그 해에 처음 나온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에 대한 정성과 헌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깍깍깍깍깍시라는 말을 통해서 이건 무슨 법이에요? 그쵸? 지규법임을 알 수 있죠. 마침내 뭐예요? 피어내는 저 황홀 보아라 라고 했어요. 중요하죠. 여기서 황홀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쵸? 드디어 나뭇가지에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뭐예요? 결실을 맺은 눈꽃을 얘기하겠죠. 눈꽃. 눈꽃을 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눈꽃을 황홀이라고 표현했으니까 A는 B꼴로 표현했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운유법이 되겠죠. 그쵸? 봄이면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겨울이었다가요.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자, 이 눈이 내린 자리가요. 눈이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봄꽃이 핀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된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이 상처는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쵸? 상처는 바로 봄꽃을 의미하는 거겠죠. 봄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름다운데 상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상처가 아름다울 리는 없으니까요.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역설법. 즉 헌신 끝에 얻은 사랑의 결실인 그 봄꽃을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자연현상과 지금 눈이 내리는 자연현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화자의 정서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화자의 정서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듯이 자연현상을 화자의 정서와 연결시켰으니까 이거는 무슨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네, 유추의 방법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좀 하고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볼겠습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자연현상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네, 맞죠. 자, 청유형 문장을 이용하고 있다. 청유형 문장은 뭐예요? 뭐뭐 하자 꼴로 끝나야 되죠. 위에 있어요. 하자 꼴이 있나요? 없네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벌써 나왔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다른 거 해볼까요? 감각적 이미지. 네, 요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여기 특히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너무 많죠. 은유법도 있었고 직유법도 있었고 의인법도 있었고요. 서류법도 있었고요. 되게 많았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과 관련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시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거, 가장 다른 거를 고르라는 거죠. 자, 기역을 한번 볼게요. 기역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니은은 싸그락싸그락 두들겨 보았겠지. 지금 눈이 막 노력하는 모습 보이세요? 자, 색깔을 조금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눈이 노력하는 모습 보이세요? 세 번째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거 수백 번. 리을은 뭐예요? 바람 한 자락 불면 이거는 오히려 거기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일종의 고난, 시련 이런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리을이 되겠죠. 그쵸? 나머지들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눈이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1번. 11번에 보면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상처 중요하죠. 역설법이요. 보통 역설이나 반어적 표현이 나오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여기는 역설법에 대해서 나왔네요. 역설법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의미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요. 성숙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 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어의 의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눈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고 시련을 겪는 존재로 사랑의 마음을 지닌 존재. 그 다음에 황홀이라는 것은 눈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된자리는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서 눈이 녹은 자리, 첫사랑의 아픈 기억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하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상처는 무엇을 말한다? 이것은 봄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특히나 역설이나 반어 표현이 나오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리고 10번 같은 유형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네 가지를 주어주고 하나 다른 거 찾는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들어가 볼게요. 12번에서 14번 들어갈게요. 잘 모르시면 맨 끝에 뭐라 그랬죠? 자, 윤홍길 작품에 뭐예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내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았을까요? 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 줄거리. 자, 요거는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읽어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 주세요. 나의 집에 살던 권 씨는, 권 씨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고자 하지만 나는 거절해요. 나라는 사람이 나온 거 보니까 1인칭, 나라는 사람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1인칭 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인칭 시점은 시험에서 작품 아니다, 안에 서술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얘기도 했죠. 나는 거절해요. 뒤늦게 나는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해 주지만 권 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날 밤 강도로 들어오죠.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대요. 자, 권 씨가 강도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이제 동준이는 가족이죠.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질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토닥 거리는 것이었다. 보통 강도들은 그렇게 안 하죠.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드러났다. 터지라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다 굴리는 거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말하죠.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당연히 이제 강도 입장에서 놀랬겠죠. 나는 사람 적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에 해 보였다. 그는 겁에 질러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잡아 낚아채 가시고는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식칼을 되돌려 준 걸 조금 더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 맞은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되게 그럴수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던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붕괴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의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난패게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공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 공간이 변했어요? 아니죠. 과거 해상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회상하는 장면 없죠. 작품 속 보이시죠? 작품 속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작품 속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네, 맞죠. 그래서 1인칭 시점을 알 수 있는 말은 나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라는 말이 없으면요. 3인칭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작품 밖의 서술자 또는 작품 밖의 인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13번. 윗글에 나타난 나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강도의 행위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 벌써 나왔네요. 그쵸?
2번 분노 적대가 안 들어왔고요. 들어온 까닭도 보니까 알고 있죠. 식구 중에 한 명이 아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우호적인 말에 끝까지 만족하고 있다. 아니죠. 괜히 얘기했나 싶었잖아요. 맨 나중에요.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 찾아가 볼게요. 기억은 강도가 붕괴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고 얘기를 했죠. 왜 강도가 들어왔을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던가. 여기에도 있죠.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고자 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아내의 수술을 빌리고자 강도짓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왜 붕괴를 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의 뭐예요? 한 줌의 자존심에 금이 간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뭐입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